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눈이 떠지시나요? 화장실 다녀온 후 다시 잠들지 못하시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포기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다시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떡 떠집니다. 화장실 다녀오면 그때부터는 천장만 보다가 아침을 맞이합니다.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는데 정작 밤만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병원에 오신 72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난 3년 동안 밤마다 서너 번씩 깨셨습니다. 특히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보다가 새벽 5시가 되면 그냥 일어나곤 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요.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사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안 올까요?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잠을 담당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20대의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후부터는 10년마다 10%에서 15%씩 계속 줄어든다고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20대 때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졸음이 제대로 오지 않는 겁니다. 잠이 들어도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뇌에서 청소가 안 됩니다. 잠잘 때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에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면 뇌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마치 집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요. 그 중에는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자야만 이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잠이 들면 뇌세포가 조금 작아집니다. 그러면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틈으로 청소하는 액체가 흘러들어갑니다. 마치 고압 세척기로 청소하듯이 나쁜 물질을 쓸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됩니다. 나쁜 물질이 뇌에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심하면 치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 잠을 못 자는 건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3주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새벽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개운하고 낮에도 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귀 뒤에 있는 한 지점을 10초만 눌러주는 것, 그리고 특별한 숨 쉬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김 어르신처럼 새벽까지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 본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받아 드십니다. 먹으면 잠은 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더 무겁습니다. 온몸이 축 늘어집니다. 낮에도 멍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꺼버립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끄듯이 뇌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잠은 드는데 이게 진짜 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얕은 잠에서 시작해서 점점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깊은 잠입니다. 2단계에서 우리 뇌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으면 이 깊은 잠 단계가 사라집니다. 그냥 얕은 잠만 계속 자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 청소 시스템 기억하시죠? 이게 작동하려면 깊은 잠이 필요합니다. 깊은 잠을 잘 때만 뇌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청소가 됩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으면 깊은 잠이 안 옵니다. 청소가 안 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 뇌에 계속 쌓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4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10년 안에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게다가 수면제는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엉덩이 뼈가 부러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번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밤 10시에 약을 먹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했답니다. 점심때까지 멍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셨는데 그 후로는 아예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 때문에 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깨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 물을 안 드십니다. 심지어 수분을 극도로 줄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밤에 소변 때문에 깬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깨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수면 무호흡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목 뒤쪽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숨이 막힙니다.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깨우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완전히 깨는 게 아니라 살짝만 깹니다. 본인은 잠에서 깬 줄도 모릅니다. 그 순간 내에서는 몸에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 하나가 방광 신호입니다. 긴장이 올라가면서 소변이 마려워집니다.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숨이 막혀서 깬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야 합니다. 코를 많이 고십니까? 자다가 갑자기 헉 하고 숨을 크게 들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릅니까? 두통이 있습니까? 낮에 졸음이 쏟아집니까? 이 중에 두세 가지만 해당돼도 수면 무호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시간에 12번 정도 숨이 멈췄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줄만 아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숨이 막혀서 깬 거였습니다. 세 번째, 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약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 중에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는 약도 있습니다. 낮에 약을 먹으면 밤에도 약 효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밤이 돼도 졸음이 안 옵니다. 만약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잠이 안 오신다면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약 먹는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양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잠을 못 잡니다. 특히 몸에 저장된 철분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빈혈은 없는데 저장 철분만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뇌에서 필요한 물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리가 불편해집니다. 잠들기 전에 다리가 간지럽습니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리를 움직여야 시원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잠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부족해집니다. 잠이 들어도 자꾸 깹니다. 푹 잠을 못 잡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밖에 잘 안 나가십니다. 햇빛을 안 쬐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잠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낮잠을 잘못 자는 겁니다. 낮에 너무 졸리니까 소파에 누워서 1시간, 2시간씩 주무십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당연합니다. 낮에 이미 잠을 채웠으니까요. 낮잠을 자시려면 30분 이내로 하십시오. 그것도 오후 3시 전에 하십시오. 그래야 밤에 영향을 안 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멜라토닌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뇌 청소가 안 됩니다. 나쁜 물질이 쌓입니다. 수면제는 강제로 뇌를 꺼버릴 뿐 진짜 회복은 안 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숨이 막혀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약도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철분과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잠을 못 잡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잠의 양이 아니라 깊이가 문제입니다. 8시간을 자도 얕은 잠만 자면 소용없습니다. 6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면 뇌가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귀 뒤를 10초만 눌러주세요. 귀 뒤에 풍지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지금 여러분 손을 귀 뒤로 가져가 보십시오. 귀 바로 뒤쪽에 뼈가 튀어나온 게 만져집니다. 그 뼈 바로 아래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풍지혈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눌러보십시오. 살짝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듭니까?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양손 엄지로 양쪽을 동시에 누릅니다. 3초에서 5초 정도 지그시 누르고 떼십시오. 이걸 10번에서 20번 반복하십시오. 전체 시간이 1분도 안 걸립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풍지혈을 누르면 우리 몸의 이완신경이 자극됩니다.
이 신경이 자극되면 긴장이 풀립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온몸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 못 자는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풍지혈을 자극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잠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언제 하면 되냐고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매일 밤 10시 30분에 침대에 누워서 풍지혈을 눌렀습니다. 1분 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몸이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두 번째 방법, 특별한 숨쉬기 방법입니다. 이걸 4-7-8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4초 동안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 숨을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면서 7초 동안 참는 겁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면서 8초 동안 내쉬는 겁니다. 이게 1회입니다. 이걸 4번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7초 동안 숨을 참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줄이십시오. 2초 들이마시고 3초 참고 4초 내쉬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122 비율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숨을 천천히 깊게 쉬면 폐에 산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긴장을 푸는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긴장을 담당하는 신경은 꺼집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바뀝니다. 특히 숨을 내쉬는 걸 길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날숨이 길어지면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이완 신호가 뇌로 전달됩니다. 하루에 2번 하십시오. 잠자기 전에 1번, 낮에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1번 하십시오. 6주에서 8주 정도 꾸준히 하면 1분 안에 잠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풍지혈을 누르고 나서 바로 이 호흡법을 하셨습니다. 4번 반복하는데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잠이 술술 왔답니다. 세 번째 방법, 아침에 햇빛을 15분 쬐세요. 왜 아침 햇빛이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행복 호르몬입니다. 낮 동안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게 충분해야 밤에 잠이 옵니다. 그런데 햇빛을 안 쬐면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밤에 멜라토닌도 부족합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특히 아침 햇빛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15시간 후에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마치 예약 시계를 맞춰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7시에 햇빛을 쬐면 저녁 10시에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 햇빛이 밤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여십시오. 밖에 나가서 15분 정도 걸으십시오. 산책하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십시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나가서 쬐어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들어오는 빛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방법,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건 몸의 긴장을 풀어서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끝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에 힘을 꽉 줍니다. 5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 다음 확 풉니다. 힘이 빠지면서 발이 축 늘어지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 종아리에 힘을 줍니다. 5초 후 풉니다. 그 다음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 목, 얼굴 순서로 올라갑니다. 각 부위마다 5초씩 힘줬다 풀기를 반복합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몸에 긴장이 쌓여 있으면 뇌도 깨어 있습니다. 근육을 일부러 긴장시켰다가 풀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뇌도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5번째 방법, 걱정을 종이에 적으세요.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우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지내나? 통장에는 얼마 남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립니다.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자기 30분 전에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머릿속에 있는 걱정을 전부 써내려 가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글씨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그냥 마구 쓰십시오. 내일 병원 예약 시간 확인하기, 며느리한테 전화하기, 약 먹는 시간 체크하기 이렇게 써내려 가십시오. 그 다음 그 종이를 탁자 위에 놓고 침대에 누우십시오. 그러면 내가 안심합니다. 아, 이 걱정들은 종이에 적어뒀구나. 내일 아침에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합니다. 걱정을 머릿속에만 두면 내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꺼내서 적으면 내가 놓아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이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걱정을 적은 그룹이 안 적은 그룹보다 15분 더 빨리 잠들었습니다. 60세가 넘었다고 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70세가 넘어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80세여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잠이 아닙니다. 뇌를 강제로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뇌 청소가 안 됩니다. 대신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쓰십시오. 자연스럽게 깊은 잠이 옵니다. 깊은 잠을 자면 뇌가 스스로 청소합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건강한 잠과 함께 하십시오.